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돌아왔습니다. 대구 FC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건 기자가 들려주는 축구 이야기 공스토리 시간인데요. 자, MBC 서건 기자. 마지막 금요일마다 함께할 예정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축구 개막한 지는 한 달 됐는데 이제서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네요. 네, 뭐 일단 봄이 왔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 게 이제 프로 스포츠들의 개막인데요. 네. 프로축구 대구 FC 이제 한 달 남짓 지났고요. 5경기를 현재 치렀습니다. 네, 일단 대구 FC가 리그에서는 지금 무패죠. 이게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무패인데도? 그래도 일단 한 달 남짓을 지내면서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예. 무패행진이라는 점에 일단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네. 개막전은 이제 대전을 상대로 한 대전 원정 경기였어요. 대전 같은 경우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다시 강등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대구 FC도 좀 달라진 선수단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선수단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는 좀 어떤 축구를 펼칠지 사실 뭐 전지훈련을 받지만 그래도 또 실전 무대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일단 지난 시즌 활약했던 에델 선수가 리그 전체 첫 득점을 기록하면서 선제골, 그리고 이번 시즌 함께하게 된 파울로 선수가 이제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이 두 골 다 이재권 선수가 지금 프리킥을 찬 이재권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좀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대전과의 첫 경기. 하지만 이 홀수 구단이다 보니까 한 주씩 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열흘 넘게 쉬었던 탓인지 홈에서 펼쳐진 홈 개막전 경남과의 경기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좀 많은 팬들이 왔거든요. 지난해 2만 관중을 넘으면서 최다 관중 기록했던 대구 FC가 올해는 2만 3천 명으로 다시 스스로의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날 경기에서 하지만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또 득점도 없으면서 홈팬들한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또 이어진 평일 월요일 경기였는데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네. 좀 홈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둬야 팬들도 많이 찾아오고 승리의 맛을 함께 누릴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지난 총선일 4월 13일에 있었던 고양과의 원정인데요. 이날은 또 선취골을 내줬지만은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 이제 부천 경기 무승부를 포함해서 결국 2승 3무를 기록 중인데요. 어쨌든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는 대구 FC의 현재 상황이고요. 이영진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홈팬들한테 어쨌든 좀 시원한 승리, 좀 좋은 경기력을 펼쳐 보여야 홈팬들도 찾아오고 또 리그를 앞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승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영진 감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홈에서는 대구 시민들한테 꼭 승리하는 경기 올해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꼭 좋은 선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선수단 목표예요. 일단 저 선수들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목표에 도전하는 정신이고 반드시 승격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좋은 선물 시민들한테 대구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패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홈 승리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선수단이 네.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아직 좀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물론 지난해에 비해 좀 팀 색깔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선수들끼리도 좀 새로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발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는 좀 이제 치고 올라갈 시점입니다. 네. 사실.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선수단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팬들은 좀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선수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선수단 운영에 좀 다양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모습도 리그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볼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5월부터 볼 수 있을 거라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네. 선수들이 좀 많아졌고 가장 큰 특징은 또 2군 그 R리그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거기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그렇죠. 일단 지난해까지 없었던 한동안 K리그에 함께했지만 없어졌던 R리그가 돌아왔는데요. 네. 특히 대구 FC 같은 경우 시민구단에 나아갈 방향을 이런 어떤 젊은 선수들 육성에 많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구 FC 2군 선수들을 통해 어떠한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지난 겨울 전지훈련에도 풋밍의 2군 선수들을 포함해서 거의 40명 가까운 선수단이 함께했습니다. 네.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 건 물론이고 또 한 2개 면을 활용해서 2군 선수들은 아예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최영권 코치가 그
그 진두지휘하면서 선수들을 육성을 계속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군 쪽에 그 코칭 스텝이 붙다 보니까는 2군 선수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광래 대표가 직접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 지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경남 시절 그리고 국가대표 시절에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능력을 보여줬던 조광래 대표가 선수들을 가리킨 만큼 좀 그 효과를 볼 거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선수들은 사실 훈련량도 많고 했는데요. 직접 리그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그 효과를 보긴 합니다. 지금 4경기를 치렀는데 4승 무패입니다. 오. R리그에선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예. R리그는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뿐만 아니라 K리그 클래식 팀들도 있거든요. 지금 상대하는 팀이 전북 현대 이제 R리그 팀인데 네. 이날 경기 4대 0으로 이겼어요. 오. 야, 공격력에서는 아니면은 선수단 구성 그리고 선수들이 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R리그를 이끌고 있는 건 어쨌든 지난해까지 선수로 뛰었던 최영건 플레잉 코치가 지금 현재 R리그 감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영건 코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물론 뭐 R리그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어린 선수 또 젊은 선수가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뭐 기량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찾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R리그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아무래도 물론 실전 경기를 통해서 자기의 단점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팀도 좋아지고 또 선수 개개인 기량도 많이 발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R리그 2군을 또 이렇게 챙겨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2군 R리그는 홈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네, 홈 경기에서 승리를 했죠. 그 전북전이 이제 홈인 대구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네. 뭐 경기 자체가 이제 뭐 평일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가서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선수들의 축구가 굉장히 젊고 빠르다는 점에서 좀 다른 재미가 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네. 그 뭐 이렇게 기회를 또 젊은 선수들에게 많이 준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겠는데요. 예, 그렇죠. 일단 시민구단은 사실 그렇죠. 좋은 선수를 뭐 많은 돈을 두고 데려오긴 힘들고 또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긴 하지만 외국인 선수도 어떤 클래스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장기적인 항목 길게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을 팀에 모아서 그 선수들을 키워서 팀의 전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뭐 좋은 선수를 이제 좋은 클럽에 B클럽에 구단의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팔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R리그 선수 육성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이제 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보통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대구 FC에게는 아마 5월이 진짜 잔인 그 이상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달 일정이 경기도 많고요. 예. 또 경기 자체의 매치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매치업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5월 한 달을 대구 FC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네. 뭐올 시즌 앞으로의 향방, 심지어 나아가서는 우승 가능성도 여기서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네. 일단 5월 일정표를 보면은 지금 대구 FC보다 순위표상 위에 있는 안산, 강원, 서울을 모두 만납니다. 그 안산 원정과 그 서울 원정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강원과의 홈 경기가 있는데요. 네. 강팀들이 지금 거의 뭐 대구 FC까지 이렇게 4강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일단 안산은 뭐 앞서 보신 그 안산 와스타디움 경기였는데 지난해는 2승 2무로 뭐 대구 FC가 잘 싸웠어요. 근데 예. 쉽지 않습니다. 안산이 지금 뭐 리그에서 공격력도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한 경기밖에 지지 않았는데 그건 또 강원전만 내줬어요. 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대구와 똑같이 무패 행진인데 승리가 하나 많습니다. 3승 2무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 역시 올해 뭐 홈에서는 지금 전승을 하겠다 했는데 뭐 일단 홈 무승부가 있어서 전승은 좀 쉽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 강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예. 뭐 강원 역시 지난해 쉽지 않았던 승부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가장 가까운 경기는 충주전입니다. 그렇죠. 오는 일요일 이제 대구 FC 중계 방송도 함께 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일단 승리를 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둬야 5월 한 달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 그 충주전에 이어서 이제 부산과 5월 5일 날 또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역시 홈에서고요. 이 두 경기에서 좀 분위기를 타고 분위기가 올라가야 강팀들과의 3연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홈에서 물론 승리가 있었어요. FA컵 그 충주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둬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거든요. 중요한 경기였죠. 네,
그래서 지금 5월 11일 날 또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5월에 8경기, 거의 뭐 한 주에 2경기씩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이 경기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어찌 보면은 시즌 초반 순위를 좀 파악하고 대구 FC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빡빡한 일정에 또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5월 한 달을 또 보내야 되는군요. 일단 5월 달 만나는 팀들이 이제 상위권들이 좀 모여 있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팀들도 대부분 우승을 노리는 입장에서 대구 FC를 잡아야 서로 이런 이제 승점 3점이지만 상대 팀이 3점을 못 가져간다는 점에서 흔히 이제 축구 팬들은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불리는 이런 그렇죠. 경기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예. 이 경기들에서 뭐 진짜 지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무승부 혹은 승리를 거두면서 팀 전력도 올라가고 순위표상에서도 우위에 점하고 나아가서는 팀이 좀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5월의 첫날부터 또 경기가 있어요. 예, 5월 1일 충주전이고요. 충주전은 일단 충주가 뭐 순위표상에서도 아래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지난해 뭐 충주한테 1승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유. 의외로 또 대구 FC가 이렇게 좀 자기보다 약한 팀한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FA컵에서 승리를 거뒀고 또 많은 팬들이 올 수 있는 좀 날도 좋고 일요일 경기고 하니까요. 예. 그날은 좀 홈 팬들한테 시원한 승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도 또 그날 같이 중계하셔야죠. 네, 저희도 뭐 출동을 합니다만은 그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앞서서 이제 대구 스타디움 주변이 뭐 아시겠지만은 그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되게 각광을 받잖아요. 뭐 네. 아마 오전에는 그 축구단과 이제 지역 업체가 콜라보를 해서 뭐 사생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같은 이벤트도 있고요. 또 경기를 보러 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네. 한 번쯤 저희가 뭐 중계 방송 하지만은 그 TV 보시기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브라질 그 용병이 지금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용병들이 이제 손발을 맞추면서 공격력이 좀 훨씬 더 올라간다면은 올 한 해도 정말 화끈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해 조나탄 선수가 이제 외모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뭐 파울로 선수라든지 뭐 세징야 선수 이런 선수들도 기량 면에서는 절대 못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에델 선수가 약간 올라오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어제 경기 그 지난 충주전 FA컵 경기를 보니까는 네. 서브로 나오면서 조금 이제 경기 감각을 새롭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네, 대구에서 좀 브라질 그 삼바 축구의 강렬하고 좀 흥겨움을 좀 많이 맛볼 수 있도록 홈에서 첫 승을 좀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네.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예. 제가 또 중계를 하니까 네. 목을 좀 가다듬었다가 꼴 이걸 좀 맞아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잖아요. 네, 두 준비는 분 다. 돼 있어요. 네. 승리 네.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또 이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건 기자 공스토리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달에 그럼 좋은 소식으로 또 돌아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